안녕하시렵니까? 순리입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브이로그 시작하기에 앞서 콘텐츠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 시작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이번 브이로그는 정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집에서 막 뭔가를 만들고 우당탕탕 할 때 영상으로 정말 많이들 보고 싶다고 해줬었거든요. 그랬던 베이킹 브이로그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담아보기는 할 텐데 근데 사실 이게 브이로그가 과연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저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무엇을 만들 거냐 하면 10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10월은 다혜의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이번에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선물만 주려다가 때마침 중간고사가 끝나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생겨가지고 베이킹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쿠키랑 스콘을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기 지금 써놨는데 편지지는 오늘 만들었고 야채 스프도 며칠 전에 만들어가지고 조금 토마토도 안 들어가고 샐러리도 안 들어가고 해서 맛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일단은 만들어서 올려뒀고 초코 크런키도 어제 만들었고 이제 빈츠랑 스콘만 남아있어요. 원래 레몬 쿠키도 하고 싶었는데 레몬이 없더라고요. 레몬을 못 사서 레몬 쿠키는 패스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해보고 결정하려고요. 빅파이는 제가 먹고 싶어서 제가 먹을 걸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폭한 플레인 스콘 이것도 제가 먹을 걸 만들 거예요. 얼마 전에 멜씨랑 유니씨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스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멜씨랑 유니씨랑도 나눠 먹고 저도 먹고 하려고요. 저도 얼마 전부터 아니 꽤 됐지. 제가 만든 스콘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블루베리 스콘도 할 수 있으면 할까? 다 가능할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혜는 파삭파삭하게 이렇게 결결결 이렇게 층이 돼가지고 결 따라 반 발라서 땜 발라 먹는 기본 딱 버터 플레인 결스콘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인 결스콘 할 거고 그리고 가을이니까 후지 스콘 이건 아주 뻑뻑한 스콘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쿠키가 조금 아쉬우니까 빈츠를 좀 양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다혜가 직장에 가져가서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양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보는 영상이 담길 거고요. 아 이게 될까? 이게 과연 영상이 담길까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걸 이바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이바지 브이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런 식으로 녹인 초코를 넣고 빠르게 섞어주면 됩니다. 이 초코 굽기 전에 섞어야 돼서 빨리 섞어볼게요. 섞으면 이렇게 해서 펼쳐서 굳히면은 완성이거든요. 지금 망했어. 설마 했는데 초코가 너무 모자라가지고 이게 원래 더 초콜릿 같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더기가 훨씬 많아서 지금 약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빈데 보이시죠? 거의 그냥 약간 초코 그래놀라 같은 그런 느낌이 됐어요. 판단 미스였습니다. 초코에는 요 코팅용 초코칩이랑 어디 갔냐? 요 발로나 가나를 섞어가지고 썼어요. 코팅용 초코칩이랑 섞었었기 때문에 딱히 템퍼링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한꺼번에 녹여가지고 그렇게 액체 상태인 애를 여기에 부어서 섞어가지고 썼어요. 템퍼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막간 베이킹 상식. 아마 템퍼링이라고 하면 베이킹을 조금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발렌타인데이 이런 때 초콜릿을 만들어 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템퍼링이 간단하게 말하면 초콜릿의 안정성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초콜릿이 카카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라는 게 이거 베이킹 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들으실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베이킹은 과학이다라는 말을 200%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초콜릿 공부할 때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얄팍한 지식이기 때문에 혹시나 틀린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은 이 카카오가 열매라는 건 다들 아시죠? 카카오를 이제 나무에서 땁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보통 약간 살짝 길쭉한 애플망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거를 이제 가르면 카카오 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커피 하는 과정이랑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커피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어쨌든 요 카카오 빈, 그러니까 그 카카오를 반 가르면 카카오 빈이라는 애가 한 30알에서 50알 정도 막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카카오 빈을 커피콩이랑 똑같이 로스팅을 하는 거예요. 볶아.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빠게. 그러면은 그 카카오 닙스 있죠. 요런 카카오 닙스, 요 카카오 닙, 요 빠개면은 요것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곱게 페이스트 느낌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카카오 메스 혹은 코코아 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뒷면을 보면 카카오 메스, 뭐 카카오 버터, 설탕, 뭐 레시틴, 뭐 바닐라 향,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보통 뒤에 성분 보면 그 카카오 메스가 되는 거예요. 카카오 닙을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름이 쭉 나와요. 똑같아. 그런 뭔가 씨앗류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뭐 커피도 그렇고, 왜 우리 깨도 방앗간 가져가서 깨 기름, 참기름 내달라고 하면 깨를 쭉 압축시켜가지고 기름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나오는 거잖아.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쭉 압축을 시키면은 기름이 나오는데 그거가 이제 카카오 버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 카카오 버터랑 아까의 그 카카오 닙에 속살을 곱게 갈아서 페이스트로 만든 카카오 메스랑 섞어가지고 초콜릿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깨를 그렇게 쭉 짜서 참기름을 만들고 나면 깻묵 남잖아요. 그 기름 짜고 난 그 덩어리. 얘도 똑같이 카카오 빈도 똑같이 그게 남아요. 그래서 그거를 카카오 케이크라고 하고 그 카카오 케이크를 가공을 해서 만든 게 그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 있죠?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버터 같은 경우에 성질이 굉장히 특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템퍼링이라는 과정이 이 카카오 버터 때문에 거치는 과정이거든요. 쉽게 말하는 그 논비건 버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체 상태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걔는 이제 열을 가하면은 점점 말랑해져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푹 누르면은 얘가 푹 들어갈 정도로 말랑말랑해지다가 점점 마요네즈 같은 크림 느낌이 되다가 이제 기름처럼 액체로 딱 녹아버리는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근데 얘 카카오 버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열을 가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모양이야. 그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융점에서, 녹는 점에서 갑자기 확 액체로 바뀌거든요? 근데 얘의 녹는 점이 우리의 체온이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좋은 초콜릿은 입안에 넣었을 때 그 내 체온에 의해서 사르륵 녹잖아요. 그게 요 코코아 버터의 녹는 점 때문입니다. 근데 요 코코아 버터가 확실히 식물성 유지에 비하면 가격이 비싸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요 카카오 버터 대신에 식물성 유지를 넣고 초콜릿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초콜릿이 아닌 거야. 우리가 쉽게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뭐 가나 초콜릿이나 ABC 초콜릿 이런 것도 식물성 유지를 넣고 만드는 거예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코코아 버터의 성질이 아까 되게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얘의 성질이 왜 특이하냐고 하면 그 결정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광물의 결정형? 왜 우리 중학교 때 무슨 뭐 석영, 뭐 감람석, 금강석 막 이런 거 광물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때 그 결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입자, 원자의 정렬 구조를 말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면 한 가지의 그런 광물은 한 가지 결정형을 가진대요. 카카오 버터 같은 경우에는 6가지의 결정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가지의 결정형이 각각 다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얘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과정이 템퍼링입니다. 높은 온도로 올려요. 그러면은 이게 뭐 다크, 밀크, 화이트마다 그 온도가 좀 다르긴 한데 다크 기준으로 말하자면 한 55도였나? 그 정도까지 올려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초콜릿이 녹아서 액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6가지 결정형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얘를 한 번 또 다시 낮춰요, 온도를. 한 27도? 요 정도까지 낮춰. 그러면은 그 6가지 결정형 중에서 베타랑 베타 다시 결정형 2가지의 결정형이 살아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살짝 온도만 올리면
베타 결정형만 남는데요. 그러면 이 베타 결정형이 6가지 결정형 중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고 어떤 우리가 먹었을 때 그런 식감이나 아니면 텍스처나 아니면 또 어떤 보존성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안정성이 뛰어난 아이기 때문에 그 6가지 이런 결정형 중에서 이 베타 결정형만 남기는 것, 이 온도 조절을 통해서 베타 결정형만 남기는 거를 템퍼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템퍼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누면 한 3가지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크게 나누면 이제 이렇게 광택이 나잖아요. 광이 이렇게 겉에 싹 돌잖아요. 그런 식으로 광택이 잘 돌아요. 했을 때 딱 체온에 알맞게 잘 녹아요. 그 먹는 질감이 좋아요. 또 뭐가 있냐? 템퍼링이 잘 되면 손에 잘 묻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막 꾹 누르지 않는 이상 그 초콜릿 자체에 내 손자국도 잘 안 나요. 그래서 왜 마들렌 같은 거 위에 이렇게 초코 코팅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초코를 템퍼링을 해가지고 그 초코 코팅을 하는 건데, 그거 보면 이제 반딱반딱 광이 나면서 딱 잡았을 때 너무 확 녹지도 않고 녹아서 막 손에 묻어나오지도 않고 내 손자국이 엄청나게 남지도 않고 지문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르잖아요. 근데 요게 또각하고 경쾌하게 부러져요. 템퍼링이 잘 되면. 근데 템퍼링이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용 이렇게 뭐라 하지? 약간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엿가락처럼 그 액체 상태일 때보다 굳으면서 살짝 수축해서 그 틀에서 잘 떨어지는 거거든요. 약간 커링을 잘 해줘야 우리가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보존도 오래 됩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퍼링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가격도 얘가 확실히 저렴하기는 해요. 지금 이거가 코팅류 초코가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1kg, 이게 1kg였는데 9,900원인가 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는 깔리바우트 회사 거고 이거는 발로나라는 회사의 커버처예요. 이거는 이제 100% 초콜릿들이에요. 그래서 템퍼링 과정을 거쳐야지 베이킹에 쓸 수 있는 애들인데, 얘네 보시면 지금 얘 1kg에 9,900원인가라고 있잖아요. 얘 지금 요게 앞에 숫자가 카카오메스 함량인데 요게 올라갈수록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깔리바우트보다 발로나 회사가 더 비싸요. 근데 보시면 얘 200g에 5,200원이고 얘는 200g에 8,200원까지 가잖아요. 아마 이게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한리한 장점이 있고 대신에 맛은 조금 떨어지면서 얘도 그래도 녹여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서 몰드에 넣고 굳혔을 때 광택은 예쁘게 납니다. 대신에 요 커버처들보다 식감이 조금 더 좀 딱딱한 것도 있고 풍미가 확실히 얘네 커버처보다 약간 떨어져요. 이렇게 약간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코의 질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품목이잖아요. 이런 거 쓸 때에는 저는 코팅용 초코를 쓰는 거를 확실히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그 쿠키즈 위에 올라가 있는 초코가 딱 먹었을 때 딱딱한 그 초코가 저는 뭔가 좀 더 빈츠스럽고 옛날에 먹던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인 거예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업장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커버처 쓰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이렇게 섞어서 쓰셔도 돼요. 지금 저처럼. 이게 정말 내가 설명을 너무 못한 것 같아. 정말 재밌는 내용인데. 그래서 한번 혹시나 제가 초콜릿을 만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초코 코팅 마들렌, 집에 사실 일본에서 사온 치오다에 굉장히 좋은 마들렌틀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올겨울에는 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취준을 하는 바람에 마들렌틀 그걸로 꼭 만들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쓰겠네. 어쨌든 그런 마들렌 같은 품목, 뭔가 초코 코팅이 필요한 애들 할 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다 굳어가지고 다 빠개서 넣었어요. 더 빠개면은 너무 가루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이상은 알아서 먹으라고. 크런키 같죠? 여기에 돌려서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녹일 때에는 초코가 갑자기 확 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초씩 끊어서 꼭 확인하면서 녹여주세요. 이렇게 녹인 초콜릿을 좀 양이 이 버터는 쿠키용 버터로 제가 만들어 놓은 버터거든요. 어제 만들어 놨고 저는 이제 쿠키용 버터랑 스콘용 버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써요. 버터를 정말 다양한 레시피로 많이 테스트를 해봤고
정말 정말 다양한 레시피로 버터 테스트를 하고 그 버터를 이용해서 또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서로의 그 상생이 가장 좋은 버터를 만들어내려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결과 지금은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쿠키용 버터, 스콘용 버터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버터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비율도 좀 이것저것 좀 조절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내가 쓰기 좋은 그런 버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베이킹은 다 그런 것 같아. 얘가 쿠키용 버터고 얘가 스콘용 버터거든요. 쿠키 같은 경우에는 포마드 버터라고 해서 그 버터 고체용의 딱딱한 버터가 어느 정도 열을 받아서 딱 그 손가락이 눌러가면 들어갈 정도의 딱 크림화 해가지고 쓰기 좋은 정도로 말랑말랑한 버터 상태예요. 그래서 얘 보시면 지금 이렇게 칼이 쑥쑥 들어가죠. 얘는 완전 딱딱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여기 옆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버터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얘는 완전 딱딱해서 칼로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그렇게 딱딱한 버터예요. 그래서 스콘 만들기 굉장히 좋아요. 스콘 만들 때는 버터가 이런 식으로 녹아버리면 스콘 안이 굉장히 떡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해서 버터가 안 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쿠키를 만들 거니까 이 버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터에다가 그냥 당류랑 가루류들 넣어가지고 섞어주면 되거든요. 이 버터 크림을 시켜서 버터 풀어준 다음에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얘를 이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섞는 과정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섞지 말고 갈라주면서 밀대로 펴줍니다.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밀대로 빠르게 밀어줬거든요. 두께는 그냥 생각하는 정도, 그냥 원하는 두께 정도로 미시면 돼요. 저는 5mm 정도로 밀었고, 각봉 있으신 분들은 여기 양옆에 각봉 놓고 두께 일정하게 해가지고 미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저는 양도 적고, 요 정도 반죽은 그냥 어느 정도 이제 감으로 밀면은 5mm 정도 두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가 커터를 찍기에는 너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얘를 냉동실이나 냉장실에서 반죽을 단단하게 커터로 찍기 좋게끔 굳혀줍니다. 반죽을 굳혔고 그동안에 얘 초코도 굳어서 얘 빼줄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또각또각 다 빠져요. 짠, 이렇게 초코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얘는 냉동실에서 잠깐 단단하게 굳히내고 이거 굳을 동안에 반죽 한 판 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든 애를 다시 굳히고 얘는 찍어서 구워볼게요. 일단은 에어프라이어를 먼저 예열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예열을 시켜놓고 얘를 찍어줄게요. 집에서 먹을 거다, 나 혼자 먹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그냥 이런 거는 칼로 그냥 자르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그게 정말 장땡입니다. 저는 찍어볼게요. 저는 지금 테프로시트가 제 베란다에 있는 박스 안에 있어서 지금 종이 오일을 어쩔 수 없이 썼는데 테프론시트 쓰는 게 확실히 여러모로 좋아요. 이제 테프론시트 재활용하기에도 좋고 얘 쿠키 표면도 자국이 잘 안 남고 얘를 이렇게 해서 꾹꾹꾹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 커터에 밀가루를 살짝 묻힌 다음에 찍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얘가 너무 말랑하면은 이렇게 붙어서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냉동실에 더 굳혀주셔야 돼요. 저는 그러기에는 너무 귀찮으니까 지금 빨리 찍어볼게요. 일단 다 찍기는 찍었는데 반죽이 너무 안 단단해서 한 번 더 그냥 냉동실에 굳힐게요.
반죽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단단한 게 좋습니다. 네, 실리콘 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븐이나 제 에어프라이어보다 조금 더 큰 거 쓰시는 분들은 타공 매트 치시면은 이거가 나올 거예요. 실리콘 타공 매트. 저는 170도에 15분 한번 일단은 구워줘 볼게요. 원래는 160도에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굽는데 이번에는 온도를 살짝 올리고 시간을 좀 더 짧게 줘볼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밀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찡글 거예요. 그래서 저게 구워질 동안 얘를 모아서 밀어줄게요. 짠! 이렇게 구워져 나왔고요. 살짝 구움색이 얼룩덜룩해서 4분 정도 더 돌렸어요. 그리고 여기 또 새로운 아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모아서 밀어서 굳혀야 하고요. 네. 이거 정말 삼각대가 못 쓰겠구나. 이 맨 처음에 구운 애들은 조금 이제 꽤나 식어가지고 초코를 한번 붙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녹인 초콜릿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못생겼어? 여기에 이렇게 살짝 이 초코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얘를 잘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붙여줍니다. 어머, 초코를 너무 많이 초코를 저처럼 너무 많이 올리면 얘가 이렇게 이거 보이나? 이렇게 초코가 삐져나와요. 요 접착용 초코가.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이거를 하면 됩니다. 이거 나눠 먹지 말고 그냥 다해 혼자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나눠 먹을 퀄리티가 안 되겠어. 너 혼자 배불리 다 먹어라. 두고두고 내년까지 먹도록 하거라. 짠, 이렇게 해서 빈츠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하트인데 밑에 이렇게 꽃 모양이고요. 이 하트 모양들은 다의 이제 동료분들한테 드리라고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초코가 망해가지고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다혜 혼자 먹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초코가 설마 했던 초코가 모자라가지고 급하게 커버처로 템퍼링을 해가지고 몰드에 굳혔더니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게 보이는데 여기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와가지고 템퍼링이 망했어. 이거는 코팅용 초콜릿이어가지고 광택이 잘 나오는 거고 진짜 그냥 100% 초콜릿을 템퍼링을 잘 해가지고 하면 약간 템퍼링을 망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살짝 이렇게 매트한 광이 나요. 이게 잘 된 얘가 아니어서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참 그렇네. 이렇게 자국이 좀 많이 남았죠. 틀에서 깔끔하게 템퍼링이 잘 안 돼서 틀에서 깔끔하게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남은 거예요. 몰드 자국이. 는 약간 다른 게 보이죠? 어쨌든 이게 선물하기에는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다 먹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빈츠가 무려 40개가 나왔습니다. 와, 거의 팝업대랑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짜투리 반죽들로
저 논비건 때 빅파이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빅파이처럼 가운데에다가 잼을 바르고 겉에 초코를 코팅을 했어요. 초코를 이렇게 덕지덕지 코팅을 해서 굉장히 못생겼지만 이렇게 큰 네모난 애들은 안에 라즈베리 잼을 넣었고 이 동그란 애들은 딸기잼을 넣고 코팅을 했습니다. 좀 더 굳혀야 될 것 같아요. 초코가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초코가 애매하게 남고 버터도 약간 남아서 바치디다마 또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못할 것 같고 바치디다마는 내일 한번 보고 내일은 이제 스콘 반죽을 할 거거든요. 스콘 반죽해서 휴지시켜 놓고 내일 모레 한꺼번에 쫙 구울 건데 내일 바치디다마 스콘 반죽은 뭐 금방 하니까 바치디다마 내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이게 모아놓고 보면 이렇게 별거 아니잖아요? 몇 개 안 나왔잖아? 근데 제가 6시 반쯤 시작했거든요? 지금 11시가 거의 다 됐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야. 진짜. 제가 작업실을 구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다들 이제 아시겠죠? 집에서 베이킹을 하면 이렇게 비효율적이랍니다. 큰 오븐에 하면 이걸 그냥 몇 번이야. 한 판에도 구울 수 있겠다. 2판 해서 한 번에 구울 수도 있겠다. 진짜. 이래서 베이킹은 장비가 중요합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 커버처랑 코팅용 초콜릿이랑 확 티가 나지 않나요? 이렇게. 이 커버처 초콜릿. 근데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코팅용 초콜릿이 더 맛있어. 빈츠는 더 그런 것 같아. 그냥 초콜릿으로 먹으면 요게 살짝 커버처여가지고 그런 카카오의 산미도 약간 살아있고 조금 더 풍미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코팅용 초콜릿으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커피도 그렇고 초코도 그렇고 신맛 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제 취향이었어요. 제가 하나 먹어봤거든요. 얘는 초코만 먹어봤는데 이 초코가 더 맛있었어요. 제 입에는. 얘는 나중에 고치고 나중에 먹어볼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그 맛이 날 것 같진 않아요. 사실 빅파이 맛이. 쿠키즈가 빅파이보다 조금 더 바삭하게 나왔을 거예요. 특히 이 동그란 애들은 제가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서 센 불에 구웠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나왔더라고요. 아주 바삭하게.